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11월 30일 수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오는 30일 예정된 제롬 파월 페드 의장 연설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플러스 0.01% 상승한 반면에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0.16%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59% 하락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중국의 코로나19 상황과 다음날 제롬 파월 의장 발언 전망에 주목했는데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위험 회피 심리는 다소 잠잠해졌습니다. 중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강화에 관한 통지를 통해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대했던 방역 완화 조치는 나오지 않았으나 고령층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 중국의 경제 재개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던 겁니다. 이에 홍콩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다소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열흘 만에 감소한 점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28일 기준 중국 신규 확진자 수는 37,477명으로 전날보다 1,331명 감소해 19일부터 이어진 증가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또 최근 페드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잇따른 가운데 오는 30일로 예정된 파월 의장 발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재정통화정책 허친스 센터에서 노동시장과 경제에 대한 연설할 예정이고 이 자리에서 파월 의장이 최종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더 높은 5%를 웃돌 것을 시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일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금리가 인하될 시점으로 2024년을 예상해 내년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을 시사한 바 있고 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페드가 인플레이션 억제에 성공하려면 2024년까지 금리를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한동안 높은 금리가 지속될 것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를 앞둔 점도 관망 심리를 부추겼는데요. 30일 GDP 수정치, 잠정주택 판매 지수, ADP 전미 고용 보고서, 연준 베이직북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2월 1일에는 페드가 주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PCE 가격지수, 10월 구인구직 보고서, 11월 ISM 제조업, PMI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2일에는 11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S&P 코어로즈 케이스 실러가 집계한 계절 조정 기준 9월 전미 주택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1% 하락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9월 주택가격 상승률도 전년 동월 대비 10.6% 상승해 전월 상승률 12.9%에 비해 하락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한 11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0.2를 기록해 지난 7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사이버 먼데이 매출은 113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를
경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코로나19 이 방역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진 점이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된 부분도 있는데요. 이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일 대비 감소세로 돌아선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이 알리바바라든가 JD.com, 바이두, 니우 이런 기업들, 중국 기업들이 강세를 나타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도 체크해 보면요. 오펙 플러스 회의 주식 속 중국 코로나19 봉쇄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상승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96달러 오른 78.20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네, 나스닥에 포진되어 있는 기술주들 먼저 좀 체크를 해보면요.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 코로나19 재봉쇄에 따른 아이폰 프로 생산 감소 우려에 이날도 역시 전거래일 대비 2.11%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1.14% 하락을 했고, 같은 전기차 섹터인 루시드 역시 0.91% 하락 마감되었어요.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좀 하락했지만 그래도 AMD, 인텔은 강보합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미국의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등 금융주들은 또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비욘드 미트 4.11%또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또 이 하방에서 잘 못 움직이던 항공 여행주들도 슬금슬금 바닥에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사실상 주가가 크게 움직인다기보다는 지금은 계속해서 주가는 지금은 좀 지지부진하게 가더라도 확 꺾이지 않더라도 계속 뭔가 하락 쪽으로 흐름이 더 기울면서, 그리고 종목차별 장세는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과 내일 모레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들, 페드 파월 의장의 연설, 이런 점들이 또 어떻게 움직여주는지를 체크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국내 지수 어제 또 이렇게 하락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쭉 끌어올리면서 아주 좋은 흐름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과연 이 흐름 갭상승하고 밀릴지 아니면 그냥 약보합 혹은 강보합으로 출발하고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여줄지 계속 체크하면서 지켜봐야 됩니다. 지수 자체가 크게 상승하는데 너무 기대하기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를 체크하면서 지수는 계속해서 또 밀릴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어제 컨디션이 좋지 않고 너무 야근 때문에 외근 후 야근이 이제 지쳐서 제가 영상으로 방송 못하는 그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했는데요. 그래도 염려해 주신 덕분에 대상포진, 이 포진 쪽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약도 계속 먹고 간지러움증도 많이 없어졌는데요. 오늘 흐름 봐가지고 이따 또 짧게 영상으로 대체할지 라이브 영상 이어갈 수 있을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11월 말일이네요. 참 시장
11월 한 달, 어찌저찌 정말 지지부진하지만 살아났던 종목도 있고 현금 확보할 수 있었던 기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는 종목들도 있겠죠? 우리 이미 마음 편하게 먹고 내년 생각하고 끌고 가고 농사 짓고 있는 것처럼 지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오늘도 11월 말 하루 좋은 흐름으로 그리고 시장 잘 마감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현금 확보하실 분들 그 흐름에 맞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또 만나요.